예, 이제 17년, 이제 18년, 이제 얼마 네.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12월에 꼭 어울릴 만한 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 네. 이름하여 2017년 제대로 대박 맞은 스타. 이런 주제를 들으니까 진짜 연말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네. 12월은 그냥 후딱 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제 듣자마자 떠오르는 스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나래 씨는 누구 생각납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사실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꾸준히 잘 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조금 더 대박이지 않았을까, 네네네. 방탄소년단한테. 네. 네네. 그거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써먹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네. 예. 방탄 한 1년 전에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그때서부터. 그랬었죠. 계속해서. 네. 입질이 오고 있었죠. 자, 과연 나올지. 네. 자, 2017년 대박 스타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이분들을 빼놓고 올해 대중음악계를 설명할 수 없죠. 워너원입니다. 아까 김지영 기자께서 강단의 소식도 전해주셨지만 사실 프로듀스 워너원 시즌2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논란도 많고 사고도 많았죠. 근데 어쨌든 워너원이 결성된 이후부터는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꽃길만 걷고 있습니다. 음원 성적은 물론이고 신인상 싹쓸이에 음악방송 트리플 크라운도 했었죠. 또 우수한 CF까지 이 정도면 기록 갱신기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제 딱 터닝 포인트를 돌았잖아요. 이 워너원이 2018년 해체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2017년은 분명히 워너원의 해였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워너원은 조금 더 다르다. 인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올해 가요계는 해외는 팩팅스타가 살아가는 방탄이 꽉 잡고 있었고 네. 국내는 말씀하시다시피 워너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기사를 매번 쓰고 보고 하니까 누가 핫한지를 매일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워너원의 인기는 정말 뜨거웠고요. 특히 강다니엘 씨 아까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 기사 댓글이 빅이슈나 열애설 기사가 아니면 수천 개가 달릴 수가 없는데 강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소한 기사도 수천 개가 달려요. 그러니까 팬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팬덤이 막강한데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었지만 여타 걸그룹처럼 이렇게 팬덤이 형성된 편은 아니었고 좀 개별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워너원 같은 경우는 멤버 대부분이 다 인기가 있고 연령대가 좀 다양해요. 10대부터 50대까지 이제 좀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놀 수 있는 이렇게 움직임 있는 10대, 20대 팬도 있고 경제력이 받쳐주는 50대 팬이 있다 보니까 이게 틈이 없기 때문에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팬덤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런 그 표현 많이 썼죠. 빅스타라고, 빅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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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 어울려요. 빅스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시작할 때 시즌 1은 여자 편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쁜 여자 보는 거 여자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자 편은 인기가 많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훨씬 뛰어넘는 인기를 워너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선지에는 또 우리 워너원이 있었다면 네. 영화 쪽은 또 어땠을까요? 2017년 대박 맞은 스타 누가 있죠? 저는 이분 정말 꼽고 싶습니다. 바로 마동석 씨인데요. 첫 주연작인 그 범죄도시가 680만을 모으면서 흥행 대박을 쳤잖아요. 네. 이병헌의 남한산성과 콜린 퍼스의 킹스맨 2를 따돌려서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고 근데 영화가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택시 운전사와 공주에 이어서요. 올해 한국 영화 흥행 3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일 개봉한 코미디 영화 브라더가요. 비피, 그러니까 손해번기점을 넘고 흥행을 성공을 했고요. 데뷔 12년 만에 지금 최고의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예정아 씨입니다. 네, 말 다 했죠. 부러우시죠? 전생에 뭐하고 사셨나요? 마동석 씨는? 뭐였을까요? 전생에. 글쎄요. 마동석 씨 진짜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네. 잘 돼야 돼요. 네. 아니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저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 얼굴을 이렇게 대비하면 저 좋아요 이러기에는 쉽지 않은 솔직히. 전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잘못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스태프분이. 스태프분이.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과거든요.
우리 같은 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마동석 씨가 이제 고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잖아요. 사실 네. 배우로 첫 데뷔하신 게 1994년 미국 뮤지컬 무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2017년 마동석 씨의 활약상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마동석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2011년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공개됐던 8분짜리 단편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무대는 네. 나의 것이라는 작품인데요. 마동석 씨가 주연이기도 하고 또 아직 지금의 몸보다 좀 슬림했을 때 그리고 터프한 액션만이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마동석 씨의 연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설이 걷지만 그 풋풋하면서도 뭔가 그 에너지틱한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아, 이분 원래 뜰만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보면은 마르셨네요. 웃음이 멈출 수가 없어요. 예. 마르셨어요. 이분 원래 뜰만한 분이었는데 이런 필모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마동석 씨가 만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 저 영상을 보니까 왜 챔피언 벨트를 감았는지 알겠네요. 같은 과가 아니네요. 쭉 오래 가십시오, 마동석 씨. 알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2017년 대박길만 걸은 스타들 우리가 한 명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워너원 그리고 마동석 씨에 이어서 또 다른 주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인가요? 이번 좀 브라운관으로 옮겨볼게요. 작품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인데요. 네. KBS 주말극이죠. 황금빛 내 인생. 올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청률 40%를 목전에 두고 와우. 있는데요. 40%도 굉장히 지금 놀라운 수치죠. 40? 네,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KBS 주말극은 기본 시청층을 좀 깔고 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40% 이상을 기록한 연속극이 2015년 2월이었죠. 가족끼리 왜 이래 43.3%가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황금빛 내 인생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올해 방송된 TV 프로그램 중 최고의 성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직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기록을 갱신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뭐 주변 분들에게 왜 이렇게 재밌게 보시냐 하고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막장 드라마인데 기존의 막장의 법칙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현실의 무거운 얘기를 좀 빠른 템포로 하면서도 중간중간 개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웃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 갖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계가 좀 잘 된 작품이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40%면 야 요즘은 저 TV 프로그램 4, 5만 나와도 맞아요. 예, 선방하는 거거든요. 진짜요. 40.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와, 야 대단하네요, 네, 진짜. 놀라운 수치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소영경 작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 해도 빼지지 않고 봤는데 소영경 작가의 작품의 특성이 상투적인 어떤 설정 속에 철학적인 메시지가 좀 있거든요, 작품마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소영경 작가를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드라마는 사실 멜로로 포장하고 있지만 가족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산다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인가를 약간 질문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서 너무 우리 세상이 돈돈돈하지 않냐, 꼭 돈 많은 아빠만 좋은 아빠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 포인트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최대 수혜자는 신혜선 씨와 박시우 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박시우 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그 성추문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기에 실패했었죠. 작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4년 만에 재기를 하게 된 건데 박시우 씨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낮았을 때 그 소영경 작가가 검사 프린세스라는 작품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었어요. 그게 첫 주연작이고 첫 성공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인인 거죠. 소영경 작가가. 네. 어허, 네. 우리 뭐 김지영 기자님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뭐 저 드라마에서 이제 황금빛 내 인생 요게 이제 대박 오브 대박인데 네. 라디오 쪽에서는 또 예. 다들 아시죠? 예. 알죠? 예, 아침에 예, 그럼요. 다들 이거 예, 아이, 다 그거죠. 납땜하셨을 거예요. 네. 예, 굳이 다른 데로 안 돌릴 겁니다. 네. 2시부터 4시까지 내가 책임을 졌었는데 잘 굴러가나? 예, 예. 네. 네, 바로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죠. 뭐 아침에는 뉴스공장, 저녁에는 뉴스룸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요 방송 1년 만에 2자리 청취율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게 꽤 놀라운 수치인 게 TBS 대표님이요 2자릿수를 넘으면 하와이로 그 보내주겠다, 우와. 파티를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않은데.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약속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와. 저희 팀과는 회식 한번 하면 좋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로. 이 기세로라면 청취율 1위가 지금 컬투쇼잖아요. 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이게 시사 프로그램이긴 시사 프로그램인데 시사 프로그램 같지 않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게 김어준 씨
최대 장점이자 특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김호준 씨가 워낙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도 하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콘텐츠가 좀 겹치지 않나. TBS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런칭 전에 좀 있었는데 런칭하고 나서는 그 우려를 좀 깨끗하게 씻은 작품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야에서 활약하던 고수가 좀 무림 전면에 등장해서 좀 재패를 한 그런 느낌입니다. 낙곰수 때부터 그랬지만 김호준 씨 최대 장점은 역시 정치의 연성화 그리고 시사 유희화죠.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뤄준다는 데 있어서 이분의 정말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정치를 소재로 한 모든 종류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김호준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택시 타면 정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김호준 뉴스공장. 그래서 사실 택시 기사분들의 여론이 밑바닥 민심을 많이 좌우하는 바로미터인데 그 부분을 건드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최근에 이제 민주언론심의연합에서 제19회 민주심의 언론상 본상을 김호준 씨한테 드렸어요. 민원연이 사실 이쪽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단체거든요. 진보 언론계에서. 근데 그 공로를 확실히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김호준 씨 아직까지 실제로 못 봤거든요. 전 줄 알았어요. 예, 전 줄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그 사진 TV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그랬었죠. 네. 머리를 재밌네요. 잘 넣으시면 이렇게 되지 않으실까. 예, 예. 네. 얼굴이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네. 좀 잘 윙크가 모르겠고요. 있어서 그렇지. 그 뉴스공장이 방송되는 시간대는 그 뭐 출연자들부터 시작해서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 제가 TBS 나오니까 주변에서 김어준 씨 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봤고요. 한 번 뵙고 싶긴 해요. 부스에 네. 찾아가서. 근데 왠지 쫄보가 돼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 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분이고, 사실 뉴스공장에는요, 그 정치계 인사뿐만이 아니라 뭐 차범근 씨, 도울 김영옥 씨, 또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하 작가까지 많은 분들이 좀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연예계 관련한 기사 뉴스도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그 김어준 씨의 저는 매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친 외모 속에 따뜻함이 있기도 하고, 또 특히 얼매이지 않은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데 또 그 안에 날카로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자격과 권위가 아무에게나 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는 좀 그런 거 잘 쌓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앞에서도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들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봤지만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게 있죠? 예,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짠내 나는 스투핏을 그레이스로 바꾸신 분이죠. 최근 계약한 광고만 20편이 넘는 김생민 씨입니다. 그렇죠. 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오신 분이 뒤늦게 조명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좀 이런 경우가 드문데 받아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욜로로 대표되는 소비 문화가 한 축에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절약과 저축을 통한 희망을 놓지 않는 김생민 씨가 계시죠. 그러니까 김생민의 영수가 뮤지컬 덕후편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공감 많이 됐거든요. 사실 하면서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데뷔 25년 만에 독립 정규 편성에 새 프로그램 메인으로도 들어서시고 또 그간 고생했던 걸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보는 제가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거는 김생민 씨도 조금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절약하고 사셔가지고 쓰는 즐거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탄산수 제조기에 이렇게 스투피 스티커 붙였다가 네. 탄산수 드시고 다시 떼는 그 모습이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보면서 되게 좀 김생민 씨가 좀 이렇게 쓰는 즐거움 조금은 이제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셨으니까요. 네네네네. 롱런하시기 위해서 조금 즐기는 타이밍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생민 씨 보면서 그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한 게 저렇게 그냥 잘 살면 한 번 옵니다. 잘 살아야 돼요. 네. 누구 뭐 이렇게 탓할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돼요.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그럼요. 성실히. 예.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예상 외의 인물들이 좀 잘 됐을 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미 씨도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 이분은 그래, 소속사를 그래. 옮긴 게 신의 한 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JYP에서 이제 메이커스로 갔는데 스타일리스트를 바꾸신 것 같아요. 미모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래, 달라졌어. 네, 스타일이 정말 데뷔 이후에 최고조가 아닌가 싶고 그 JYP에서는 퍼포먼스가 지나치게 전위적이어서 약간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 전위적인 것과 대중성이 약간 섞이면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퍼포먼스가 또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원더걸스 때보다 더 인지도가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